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인공지능과 5G는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끄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동진 사장은 어제 삼성전자 서울 R&D 연구소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9에서 초연결 시대에는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5G와 AI 혁신의 선두에 서서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고 사장은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AI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독보적 기술력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차급 변화를 이뤄낸 현대차의 더 뉴 그랜저가 사전 계약 첫날에만 17,294대라는 계약 기록을 세우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 계약에 들어간 더 뉴 그랜저의 첫날 계약 대수는 17,29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출시한 6세대 그랜저가 보유하고 있던 첫날 사전 계약 대수 15,973대를 1,321대 초과한 것으로 풀체인지 모델이 아닌 부분 변경 모델이 최다 사전 계약 기록을 달성한 것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그랜저가 단 하루 만에 고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지향적 디자인과 함께 신차급으로 대폭 향상된 상품성으로 변화된 고객들의 요구와 기대감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모빌리티 비전을 담은 브랜드 캠페인 영상 4개를 유튜브 등에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5일 영상을 공개하면서 현대차가 추구하는 미래 기술의 진보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당신 때문에라는 테마로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모빌리티 비전 영상은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4개국 주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에피소드로 구성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캠페인에서 모빌리티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순간을 보여주고 현대차가 추구하는 미래 기술의 진보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현지 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중국 TV 업체 하이센스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전자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하이센스 TV 제품이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확보한 4건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기술과 무선 랜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적격 인수 후보에 이름을 올린 애경그룹과 스톤브리지 캐피탈의 컨소시엄과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가 손잡은 컨소시엄이 인수전에 진지하게 임하면서 일단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릿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모펀드 KCGI가 어떤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 입찰에 들어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SK와 GS 등 유력 대기업이 막판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과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주대금과 신주 발행액,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두 합치면 약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로템이 KT와 손잡고 5G 기반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5일 KT와 5G 기반 자율주행 차량과 관제 플랫폼 개발 및 사업을 위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KT의 원격 자율주행 차량용 5G 통신 인프라와 관제 플랫폼 데이터 규격을 검토하고 현대로템의 자율주행 차량에 연동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KT는 원격 자율주행 차량용 5G 통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 설계와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데이터 규격을 현대로템에 컨설팅하는 등 통신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0월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아우디 Q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는 10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22,101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보다는 9.4% 증가한 수치로 다만 누적 판매량은 18만 9,194대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습니다. 10월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가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일본 차량이 국가별 판매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불매 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매 운동을 의식한 대대적 세일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심상치 않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아파트값이 넉 달째 상승하면서 당초 동단위 핀셋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활발한 극소수 지역만 상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만 60세 이상이던 가입 연령 기준을 55세로 낮추려는 것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이른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겨야 했던 50대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에 달려있지만 가입 연령을 내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개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